오면서 핵실험 가능성을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반도 해역에 진입할 예정인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호는 오늘 일본 자위대와 공동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군사외교적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은 오늘부터 일본 자위대와 합동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자위대 호위함이 오늘 서태평양에서 칼빈슨호 전단에 합류했다면서 함께 동해 방향으로 북상하며 함선의 포진과 통신 훈련 등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해역에 도착하는 것은 모레쯤이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수소탄을 비롯한 현대식 무기로 칼빈슨호를 수장시킬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위장막이 거치고 트레일러와 소형 트럭이 이동하는 등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핵실험의 준비가 다 이루어졌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보면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만 남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는 28일 뉴욕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강요회의 역시 같은 날 열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고강도 대북 조치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한겨레 신문 간부급 기자 2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후배 간부급 기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보도에 신재훈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2시 반쯤 서울 을지로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남성이 넘어져 갈비뼈를 다쳤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긴급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이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대 갔을 때는 머리를 얻은 상태고 이동하면서 이제 산소 투여하면서. 숨진 사람은 한겨레 신문의 손모 부국장입니다. 밤 11시쯤 업무를 마치고 같은 회사 후배인 안모 차장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겁니다. 시비는 몸싸움으로 이어져 안 차장이 손 부국장을 밀쳤고 넘어지면서 의자 모서리에 부딪혀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딱 끊는다고 우당탕하게 나와봤더니 이미 됐다고 옆에 있는 의자에 모서리에 쪘다고. 경찰은 어젯밤 9시쯤 안 차장을 불러 조사한 뒤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술 마시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돌아가신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했으며 긴급 체포된 안 차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원진! 승리는 기호 6번!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아마 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 이후에 이렇게 자진해서 유니폼 입은 사람 하나 없이 다 모였으니까 경찰들이 놀랄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아니, 데이터 검색은 조은지가 1등인데 공중파에서는 저 빼고 토론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우리가 한번 보여줄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가 이래도 토론에 안 붙일 거냐 이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한국당 의원들, 한국당 당직자들한테 태극기 들고 나와라 이랬는데 이 양반들이 태극기만 들고 나와야 되는데 빨간 옷을 다 입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에 태극기하고 빨간 옷이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3,900명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3,900명이면요 하루에 돈이 2억 8천입니다. 하루에 22일 하면은 56억이에요. 우리 새누리당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론에 우리가 못 나가더라도, 토론에 한번 나갑니다. 그거 나가는데, 이명박 대통령 옆에서 실세했던 이재호, 가면 쓰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통진당 하다가, 통진당 이름 바꿔가지고 무슨 노동당인가, 민주당인가, 이랬는 또 김선동이 있어요. 이 토론을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갈까요? 나가지 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TV조선 되게 멀었겠더만은 조선일보 막 끊고 TV조선 안 보니까 오늘 나오라 해가지고 한 10분 했잖아요. TV조선 시청률이 올랐다고 전화 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국민들의 민심 아닙니까? 아니, 자기 돈 쓰라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새벽밥도 안 먹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그것이 국민 민심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저로 오셔서 그 다음날 제가 가서 90분 동안 뵀습니다. 그분은 억울해도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뇌물 먹었다 가는 사람들 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 집에는 30년 된 골드스타 텔레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일러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보일러가 안 나가 되게 춥더라고요, 낮인데도. 그러고 그 옆에 뭐라 그럴까요? 지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침울한 거예요. 바퀴벌레 나오고. 아니, 현직 대통령이 사심이 있으면은 그거 우리 집에 가서 청소를 좀 해놓든지 그래 해라 해야 되는데, 이 모범생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뇌물을 먹었다고요? 대통령 사저 팔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판지 아세요? JTBC, 그 다음에 TV조선 좀 빼줄까? 그 다음에 채널A 등등 기자들이 카메라를 앞에 건물에서 갖다 대고 일거수일투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거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비 없습니다. 그런데 뇌물 먹었다고요? 아니, 본인 변호사도 하기 힘든데 뇌물은 무슨 뇌물을 먹은 겁니까? 그래 따지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계실 때 비자금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들은, 홍거리를 비롯한 그 아들들은 부정부패 때문에 다 감옥 가는 상황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자기가 500만 불 직접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장정 여사가 100만 불 받았잖아요. 아들 유학 보냈다고 40만 불 더 받았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70억을 직접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보다 불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엮어도 너무 엮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엮었느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끝까지 가면은 또다시 보수 후보가 대통령 되기 때문에 그걸 막고 좌파 정권 세우려고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실입니다. 거짓은 잠시 우리 국민들의 눈과 우리 국민들의 귀를 속일 수는 있지만은 진실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잘못된 불의가 법이 되면은 투쟁은 우리 국민들의 의무입니다. 조원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개월 동안을 그 편파 방송, 거짓 선동 업무, 고영태 업무 다 알지 않습니까? 안민석, 김성태 얘기하는 녹음 파일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엮어서 놀락했는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통진당 대한민국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통진당 누가 죽였습니까? 대한민국 교육을 잘못시키고 있는 정교조 법의 노조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노총의 불법행위 강력하게 어느 대통령이 제압했습니까? 야당이 12년 동안 반대했던 북한인권법 어느 대통령이 만들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테러방지법 어느 대통령이 했습니까? 여러분, 김정남을 향해서 김정은이 테러해서 죽이자 말자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의 국민들을 억류했던 김정은 아닙니까? 그러한 김정은 정권을 봉쇄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철수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성공단 철수 누가 시켰습니까? 금강산 관광 막고 개성공단 철수시키고 미국과 중국과 협조해서 북한 은행 계좌 동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누가 엮어서 구속시켰는지 이제는 명백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왜 그들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 집처밖에 안 되는 최순실, 최소영과 엮어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아도 구속시키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저 길 건너에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길 건너부터 이 차를 둘러싸면서 우리 태극 애국 국민들이 다 있는데 저분들 위해서 함성 한번 질러주십시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이 잘못된 탄핵의 진실을 누가 밝히겠습니까? 조원진! 아닙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과 함께 새누리당과 함께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조원진! 저는 지난 경상북도 경주에 가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7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저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요새 우리들 유튜브 하는 사람 없다. 니 다 봤는데 잘하더라. 그러고 박근혜 억울한 거 다 내가 다 알고 있을 게네. 중도에 사퇴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민심 아닙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약을 좀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사실은 국가인재원 설립하겠다 이 주장을 하는 분을 만나서 박근혜 정부에 장관했던 분인데 그거 제가 하겠다 이랬더니 하시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 현장 중심의 인사체제를 해야 됩니다. 이놈의 대한민국의 인사는 경찰은 경찰청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인사하고 지방경찰은 지방경찰청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인사하는데 저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들부터 가장 고생하는 현장 사람들부터 인사를 해야 합니다.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도 전방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소령 진급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강군을 만드는 적정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얘기했는데 우리 소상공인 분들 750만 명 됩니다. 치킨집하고 조그만 빵집하고 그 다음에 뭐 가방집하고 이런 거 있어요. 이분들 옛날하고 달라서 카드 단말기 다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카드 단말기 하면 그 돈이 전부 다 은행에 가잖아요. 그런데도 80% 정도가 일수를 쓴다는 거 아닙니까? 일수이자가 130% 낸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갔더니 이 양반들이 그래요. 야, 조은진 의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연구만 했다. 이분들의 일수제도 일거에 없애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거래하고 있는 단말기 거래은행과 열어주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금 전에 또 한 분이 그래 말씀드렸는데 제가 삼성동 사저에 갔는데 제가 갔다 와서 기자들이 탈당을 하니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교감했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교감을 하고 탈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아무리 내리면 뭐합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눈사람을 만들어야지 눈을 굴려야지 눈사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가 되기 위해서 제가 탈당했습니다 여러분. 조원진! 이제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분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자고, 더 이상 울지도 말자고, 더 이상 분노하지 말자고. 저 덩치큰 이 곰돌이 조은진이도 매일 울었습니다. 제 마누라 집사람 여기 있지만은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제 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5월 9일날 우리가 선거혁명으로 대통령 새누리당 기호 6번 조은진으로 합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시키고 새누리당의 기호 1번 당원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떳떳하게 모시는 그날까지
다 같이 함께 합시다. 조원진! 머리가 새누리에 있어 저기곰 그니곰 원진곰 아빠 곰은 추진력과 신념으로 서민의 아픔을 함께 이겨낼 준비된 대통령 후보 기호유권 새누리당 조원진. 나는 한국 바닥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이제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춤을 추는 그러한 자리를 합시다. 검증받은 인물 확실한 선택 6번 조원진. 바른 나라 위해 발로 뛰는 일꾼 국민 위한 봉사 조원진의 천직 변함없는 열정 희망찬 미래로 새누리당 6번 조원진. 6번 선택해요 6번 조원진 국민의 일꾼으로 성실하게 일한 사람 믿어봐요 6번 조원진 살기 좋은 우리나라 조원진 책임져요 성실한 조원진 믿어봐요 6번 진실한 조원진이 있어요 6번 신념과 추진력을 참여 잠시 후에 다음 유세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오래간만에 대한문을 벗어나니까 좋죠? 서울 한바퀴 핵 돌까요? 먼저 다음 주 토요일 공지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조원진 후보님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할 얘기는 없고 다음 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롯데월드로 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이틀 양일간 이 차가 서울에서 놉니다. 그런데 정확한 장소는 조금 이따 공지할 거예요. 그 공지는 문자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은 조원진 후보님이 대구에 계십니다. 이 차만 서울에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분들이 이 차를 운행하게 되는데 외로우면 안 되겠죠? 문자 날리는 대로 시간 맞춰서 나와주시겠습니까? 지금 2시간 이내로 또는 3시간 이내로 장소를 잡아서 시간과 장소가 공지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유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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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농업 정신차게 부르고 애국가 진정하고 끝날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공약도 짱 세정책 짱 당신 오세형씨 신용카드 찾아가세요. 안보도 짱 경제도 짱 세정책 짱 당신 세상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당신 짱이야 짱이야 조원진 짱이야 아무리 잘보도 당신만 못해. 최근 38로스가 공개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위성사진입니다. 6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북쪽 갱도 쪽에서 채굴용 수레와 소형 트레일러가 포착됐고 최적의 상태로 장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갱도에서 물을 빼는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38로스는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이틀 뒤 인민군 창설 85주년을 맞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북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외과 수술식 공격은 용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에겐 최고 수위의 압박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대북 선제 타격론이 제기될 때마다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은 북한이 선제 공격을 당하면 중국이 자동 군사 개입을 하도록 한 북중 우호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북한의 핵 개발과 보유 문제는 자동 군사 지원 사안이 아님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핵무기 불용 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천명한 건데 미국의 외과 수술식 타격에 대해서 중국이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38선을 넘어 지상전을 벌이며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시 군사 개입에 나설 것이라며 중국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朝鲜政权往死里打，即使呢鸭绿江变得比38线还敌对，他们呢也无所谓。 환구시보는 또 북한의 6차 핵실험 시 원유 공급 축소 규모에 대해선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한계선을 제시하면서도 안보리에 결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온 환구시보의 같은 사평은 북핵에 대한 중국의 가이드라인을 북한과 한미 양측에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중국은 앞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했었는데요. 그런데 중국 항구에서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들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수입 금지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철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석탄을 실은 북한배 6척이 입항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허베이성 징탕항입니다. 배를 타고 북한 선박을 찾아 나섰습니다. 내항에 정박한 북한 선박은 없었지만 GPS를 통해 항구에서 떨어진 외항에 북한 배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미양 5호네요. 미양 5호라는 이름의 북한 화물선 등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2척. 총 6척 가운데 3척은 이미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배들은 외항에 대기 중입니다. 보시는 이곳이 징탕항에서 석탄을 하역하는 장소입니다. 실제 북한 배들이 이곳에서 석탄을 하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탕항 외항에는 여전히 북한 배들이 정박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在海上在港外漂泊总是有一些这个船员他们的人道主义的考虑你需要照顾的 선박의 입항이 꼭 석탄 수입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 석탄 화물선 6척을 입항시켰고 외항에 여전히 북한 선박이 대기 중인 것이 확인돼 북한산 석탄 수입 재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허베이성 징탕항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한반도로 진행 중인 미국 칼빈스노 항모전단이 필리핀 인근에서 일본 함정과 공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게 일본 측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이승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2척이 규슈 사세보항을 떠났습니다. 남쪽으로 항로를 잡은 두 함정이 필리핀 인근 서태평양 해역에 도착해 호주 인근에서 올라온 미국 칼빈스노 전단과 합동훈련을 시작했다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구축함 등 미국 함정 3척과 일본 측 함정 2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양측은 지난달에도 동중국해에서 2차례 공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일 양측은 합류 후 북상하며 함정 정개훈련, 통신과 정보 공유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은 이와 관련해 칼빈스노가 한반도 해역으로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Carl Vinson and the carrier group. Our expectation is that they will be in position in a matter of days. 이번 공동훈련에 대해 NHK는 오는 25일 북한 인민군 창설일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しっかり共同しながらですね、対応していくと、こういうですね、強いメッセージ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はな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 미일 함정의 합동 훈련은 동해상에서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명품 자주포로 불리는 우리 K9 자주포의 인도 수출이 성사됐습니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외교 분야에도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의 핵심 화력인 K9 자주포가 인도의 뜨거운 사막을 고속으로 질주합니다. 화력과 성능 면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아 인도 수출이 결정됐습니다. 수출 물량은 K9 자주포 100문으로 7천억 원 수준입니다. There were four competitors in this program. Larsen & Toubro and Hanwha together as one sort of a team, and the second was Russians. So obviously we did far better. K9 자주포의 수출은 터키와 폴란드, 핀란드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최근 한국과 인도의 방산 협력은 함정 건조와 자주포 수출 등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협력이 경제에 이어 외교, 군사 분야로도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방산 기술과 산업 수준을 여기에 와서 앞으로 인도에서 크게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군사 분야 협력을 통해 영내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 양국 정부는 방산 분야에서 완성품 수출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과 교육 등으로 그 협력 분야를 점차 넓혀갈 예정입니다. 뉴델리에서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